사랑은 때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그녀와의 만남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이었을까요? 서로를 향한 감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내가 서연이를 처음 만난 날은 2019년 10월의 어느 늦은 오후였다. 서울 홍대 오후 5시 30분쯤 늦가을이라 해가 금방 지려하고 있었다. 공기는 차가웠지만 거리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대학생들, 데이트하는 커플들, 사진 찍는 관광객들, 그리고 혼자 이어폰을 낀 채 조용히 걸어가는 사람들까지. 나는 혼자 단골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말마다 오던 곳이라 익숙한 풍경이었다. 작은 나무 테이블, 조용히 흐르는 재즈 음악, 그리고 창가 자리에서 보이는 홍대 거리의 풍경. 내 앞에는 따뜻한 핫초코가 놓여 있었고 그 위로 김이 은은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날따라 뭔가 기분이 이상했다. 별일 없었는데도 마음이 허덕하고 사람들 속에서 괜히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인지 창밖을 바라보며 그냥 사람 구경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들어왔다. 문이 열리면서 찬 공기가 한번 훅 들어왔고 그 공기와 함께 단발머리를 한 여자가 들어왔다. 마치 바람이 그녀를 밀어 넣기라도 한 것처럼 급하게. 눈에 띄는 얼굴이었다. 화려하게 꾸민 것도 아닌데 시선을 끄는 묘한 분위기가 있었다.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이 거의 없었지만 또렷한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띈 건 그녀의 표정이었다.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초조해 보였다. 그녀는 카페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바로 카운터로 가서 빠르게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주문하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조급한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그녀는 갑자기 내 쪽으로 다가왔다. 혹시 여기서 검은색 지갑 못 보셨어요? 나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살짝 당황했다. 아니요, 못 봤어요. 그녀는 내 대답을 듣고 짧게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고민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다시 카페 안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핫초코를 마시려다 멈추고 그녀를 힐끗 바라봤다. 평소라면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 편인데 이상하게 그녀가 계속 신경 쓰였다. 아까부터 그녀의 초조한 눈빛, 펑클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깊은 한숨까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많이 급한 건가? 중요한 지갑이었나? 그녀는 카페 구석구석을 둘러보다가 카운터로 다시 갔다. 혹시 여기서 검은색 지갑 못 봤나요? 카페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아까는 못 본 것 같은데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하고는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불어난 듯 손가락으로 컵을 툭툭 두드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보려 했지만 계속 그녀 쪽으로 시선이 갔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그때였다. 카페 직원이 나와 죄송한데 못 찾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뭔가 많이 낙담한 표정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말을 걸었다. 혹시 언제쯤 여기서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녀는 깜짝 놀란 듯 나를 바라봤다. 방금이요. 들어오기 직전에 분명히 주머니에 있었는데. 그녀는 주머니를 한 번 더 뒤져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진짜 이상하네.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내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혹시 밖에서 떨어뜨린 거 아닐까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멈칫하더니 갑자기 눈이 커졌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더니 커피를 받지도 않고 황급히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그녀가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이게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내 핫초코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머릿속에는 그녀의 모습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당연히 그녀와 다시 마주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일 뿐이라고.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자주 가는 그 작은 카페, 원래부터 네아지트 같은 곳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갈 때마다 그녀가 있었다. 마치 나보다 더 이곳을 자주 찾는 사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있거나 조용히 책을 읽고 있거나
때론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거나 한두 번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4번, 5번 계속 마주치니까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오후 가을이 깊어가면서 바람이 점점 더 차가워졌다. 나는 늘 그렇듯이 카페에 들어가 핫초코를 시키고 익숙한 자리로 향했다. 그런데 마주 앉을 사람도 없는 내 자리 앞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내가 앉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왜 자꾸 여기서 마주치는 거죠? 나는 순간 당황했다. 그냥 여기가 제가 자주 오는 곳이라서요.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피식 웃었다. 웃기네요. 저도 그래요. 그 말에 내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무슨 의미지?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 나는 핫초코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는 무심한 표정으로 책장을 넘기고 있었지만 뭔가 생각에 잠긴 듯한 눈빛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왜 도와준 거예요? 나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냥 당연히 도와야 할 것 같아서? 그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피식 웃었다. 그냥 그런 거 치고는 신경 많이 쓴 것 같던데요. 그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원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을 두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왜 그날은 그녀가 자꾸 신경 쓰였을까? 그녀는 내 반응을 보고는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한 사람이네. 뭐가요? 그냥 나 같으면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관심 안 주거든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원래 안 그래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다시 책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근데 또 마주쳤네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래, 또 마주쳤다. 단순한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여러 번 있던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 그날 이후 나는 이곳에 올 때마다 은근히 그녀를 찾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는 다른 여자들과 좀 달랐다. 어릴 때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친구들이 남자 아이돌 얘기를 하며 설레어할 때 같은 반 남자애들 중 누가 제일 잘생겼는지 속닥거릴 때 나는 그냥 맞장구만 칠 뿐이었다.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남자애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면 오히려 불편했다. 친구들은 그런 경험을 부러웠지만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처음엔 그냥 내가 연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겠지? 그렇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야 확실히 알았다. 나는 여자에게 끌린다는 걸. 하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너무 무서웠다. 부모님, 친구들, 사회가 나를 어떻게 볼지 뻔히 알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감정을 드러낸다는 건 너무 위험했다. TV 속에서는 사람들끼리 장난처럼 너 왜 그렇게 게이 같아? 같은 말을 쉽게 주고받았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난 이해 못하겠어. 어떻게 여자가 여자를 좋아할 수가 있지? 그냥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입을 닫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내 진짜 감정을 들킬까봐 그렇게 조용히 살아왔다.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나는 원래부터 연애에 관심이 없는 척, 남자 얘기에 별 흥미가 없는 척, 그냥 공부나 하고 살면 된다는 척하며 살아왔다. 그러다 서연이를 만났다. 처음엔 그냥 신경 쓰이는 사람일 뿐이었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여자.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녀가 자꾸 눈에 밟혔다. 그녀가 무슨 책을 읽는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창밖을 바라볼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다. 나 또 이러네. 하지만 아니라고, 이번에도 그냥 관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카페에서 또 마주친 날, 서연이가 내게 말했다. 근데 너 이상하게 나 피하는 거 같지 않아?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너? 처음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미묘하게 피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꽉 쥐었다. 아니라고, 그냥 착각일 뿐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야. 그런 거.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해 보여?
서연이는 뭔가를 눈치챈 듯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더 수상해질 것 같아서 억지로 웃어 보였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원래 낯을 가리는 편이라서. 서연이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다행이고. 다행? 아니, 전혀 다행이 아니었다. 나는 또 거짓말을 해버렸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더 숨길 수 있을까? 서연이를 향한 이 감정을.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서울 11월 초겨울 문턱 하늘은 온종일 잿빛이었고 아침부터 내리던 빗방울이 오후가 되자 점점 굵어졌다. 바람까지 불어서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할 수가 없었다. 나는 서연이와 홍대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원래 알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여러 번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나눈 사이가 되었다. 길을 걷다가 눈이 마주쳤고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각자의 길을 가려 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근처 작은 헌책방 앞에 서서 비를 피했다. 비가 어찌나 거세던지 바닥은 순식간에 물웅덩이로 가득 찼다. 마치 누군가 하늘에서 양동이째 물을 쏟아붓는 것 같았다. 좁은 처마 밑에서 나란히 서 있다 보니 우리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다. 서연이의 옷에서 은은하게 커피 향이 났다. 그녀는 늘 아메리카노를 마셨으니까. 그렇게 몇 분간 말없이 빗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서연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너? 좋아하는 사람 있냐고. 그녀는 별 의미 없는 질문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에겐 그 말이 너무나도 무거웠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거짓말을 하면 너무 비겁해 보일 것 같았고 솔직히 말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비가 내리는 거리로 시선을 옮겼다. 자동차들이 물웅덩이를 튀기며 지나가고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있었어. 근데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 서연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나는 애써 표정을 숨겼지만 그녀의 시선이 내 얼굴을 꿰뚫는 것만 같았다. 그러더니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못 가졌는데?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사람.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할까? 평생 이렇게 숨기고 돌려 말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야 할까? 서연이는 내 대답을 듣고 가만히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살짝 스치는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말없이 빗소리만 듣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날 서연이는 갑자기 내 손목을 잡고 말했다. 한강 가자. 나는 당황해서 물었다. 갑자기? 지금? 응, 지금. 날씨는 제법 쌀쌀했다. 11월 중순 서울의 바람은 이제 겨울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이의 손끝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갔다. 평소 같으면 조용한 버스 아니었겠지만 그날따라 학생들이 많아서 시끄러웠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왜 갑자기 한강일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걸까? 한강에 도착하니 강가를 따라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커플들, 벤치에 앉아 라면을 먹는 친구들이 보였다. 우리도 벤치에 앉았다. 강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는데 서연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너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어떤? 세상에는 애초에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건 너무도 익숙한 주제였다. 내가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가지만 그 말을 내 입이 아니라 서연이의 입을 통해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다. 서연이는 강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그 말은 너 이야기야? 그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차가운 강바람이 불었고
나뭇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그녀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 손을 잡았다.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뭐는데? 내 앞에서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다는 거.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는 그녀의 손을 바라봤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리고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순간만큼은 나도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처음엔 그냥 평소처럼 카페에서 마주쳤다. 또 만났네? 하는 가벼운 인사 그러다 어느새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핫초코를 마시며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다. 주말이면 홍대 골목길을 걸으며 작은 소품 가게를 구경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추운 날이면 뜨거워 너무 국물에 손을 녹였다. 때때로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해도 좋았다. 그런데도 내 마음 한구석엔 늘 불안감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 서연이와 함께 마포대교를 걷고 있었다. 강바람이 거칠었고 손끝이 시릴 정도로 추웠다. 나는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서연이는 맨손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힐끗 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넌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서연이는 걸음을 멈췄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문득 궁금해서. 그녀는 잠시 고민하듯 강을 바라보다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하나는 확실해. 나는 긴장한 채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가 좋아.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따뜻한 말이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간절한 말이었다. 그 말을 듣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우리는 정말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이 감정을 쉽게 허락해줄까? 나는 애써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야,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니야? 서연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원래 사랑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강물에 흔들리고 있었다. 정말 사랑이란 게 다 그런 걸까? 그날 이후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지만 내 마음속엔 자꾸만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다. 이 순간이 영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답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싶었다.